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한국의 도로가 핑크색이라는 걸 아세요? 몇 년 전 북미와 유럽의 운전자들은 한국 도로 사진을 보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뭐야, 어린이 공원도 아니고 도로를 핑크색으로 칠하다니 정말 유치하고 장난감 같다며 비웃었죠. 하지만 지금 그 유치하다던 발상이 전 세계 도시들이 앞다투어 배우는 혁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웃음거리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변신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2017년 한국의 대도시 도로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선명한 핑크색이 칠해진 것입니다. 특히 교차로와 분기점 주변이 마치 캔디랜드처럼 변해버렸죠. 이 소식이 해외 커뮤니티에 퍼지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레딧, 트위터, 유튜브 댓글 창은 웃음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도로를 왜 핑크색으로 칠했어? 마치 내 5살 딸이 색칠하는 것 같은데 이건 도로가 아니라 픽시 스틱 같은데 한국 운전자들은 이걸 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나 북미와 유럽의 운전자들은 한국을 마치 장난감 나라처럼 봤습니다. 밈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핑크색 도로 사진과 함께 한국에서 운전하면 마치 꿈속에 있는 기분이다. 이곳은 도로인가? 아니면 유니콘의 뱃속인가? 라는 조롱이 이어졌죠. 심지어 일부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도로는 너무 이상해서 운전하기 싫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마치 한국의 도로 정책이 유치하고 비효율적인 시골 나라의 발상처럼 치부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웃음의 뒤에는 한국이 아무도 풀지 못한 세계적 난제를 아주 우아하게 해결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요. 사실 한국 운전 문화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칠고 위험하다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죠. 1990년대부터 서방권의 뉴스와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양권 운전은 마치 영상미와 함께 모스크바 도로의 블랙박스 영상처럼 위험한 것으로 자주 소개되었습니다. 한국 운전자들은 신호 무시를 일상처럼 한다. 차선 변경을 신경 쓰지 않는다. 교통법을 권장사항처럼 생각한다는 자극적인 표현들이 해외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돌았습니다. 마치 서울 거리는 매일 스턴트쇼가 벌어지는 곳처럼 묘사되었죠. 하지만 한국 내부에서 바라본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대형 교통사고와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도로 인프라의 개선, 안전교육의 확대, 첨단 신호체계의 도입 등이 이루어졌거든요. 실제로 서울의 주요 도로에서 차로당 교통량 대비 사망률은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바로 교차로와 분기점에서의 사고였죠. 몇 번이나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는데도 복잡한 교차로에서 직진과 좌회전 사이의 추돌, 고속도로 분기점에서의 5인 진입 사고는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고질병처럼요. 그것도 해결 방법이 없는 숙명처럼 여겨졌던 문제였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에 가든 교차로 사고는 교통사고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복잡한 교차로, 예를 들어 4개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로터리나 복합교차로, 그리고 고속도로의 분기점 같은 곳에서의 사고는 심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교차로 관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조 원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중국, 인도 같은 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전자의 의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네 방향에서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는 교차로. A 운전자는 직진하려고 했는데 차선이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는 B 운전자는 좌회전하려고 했죠. 하지만 신호와 차선의 혼란 속에서 두 차는 예측할 수 없는 각도에서 충돌합니다. 고속도로 분기점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에서 갑자기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맞나? 하고 의심하다가 급히 방향을 틀다가 다른 차와 충돌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분기점 사고의 80% 이상이 5인 진입이나 진로 혼선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도로를 다시 설계하고 재건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대도시의 중심 교차로 하나를 다시 지으려면 수백억 원대의 비용이 듭니다. 교통 체증도 감수해야 하고요. 결국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치부하고 방치했습니다. 도로공사나 교통설계 전문가들은 이건 구조적 문제라서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냥 교육 캠페인과 신호 개선 정도가 최선이라고 봤던 것이죠. 마치 교통사고는 인류가 감수해야 할 숙명인 것처럼요. 그런데 2016년 한국의 한 지방자치단체 교통과에서 이상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교차로 분기점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었죠.
도로공사 엔지니어, 교통심리학자, 심지어 광고 크리에이티브까지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안건들이 나왔습니다. 신호등을 더 크게 만든다. 음향 신호를 추가한다. 도로 표지판을 더 많이 설치한다. 모두 복잡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행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도로 자체에는 손을 안 대고 있지? 아스팔트 색을 바꾸면 어떨까?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로색.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지만 이 아이디어에는 깊은 논리가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길을 헷갈리는 이유는 시각적 신호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시각적 신호, 즉 색을 사용하면 어떨까? 특히 분기점, 갈림길, 교차로 같은 위험 구간을 명확한 색으로 표시하면 운전자들은 아, 여기는 주의 구간이고 내가 조심해야 할 곳이구나라는 신호를 시각적으로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아이디어가 기존의 도로 인프라를 거의 손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스팔트 공사도 필요 없습니다. 기존의 선형 변경도 거의 없습니다. 단지 도로 위에 페인트를 하는 것이죠. 비용은 도로 재건설의 1% 수준입니다. 시간도 빠릅니다. 한 교차로를 며칠 안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 담당 부서들은 이 아이디어가 전 세계 도로 구조에 통용되는 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교차로와 분기점에 컬러 도로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파격적인 색, 핑크색으로요. 왜 하필 핑크색이지? 이것은 전 세계 운전자들의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왜 빨강도, 파랑도, 초록도 아니고 핑크색이었을까요? 그 답은 과학에 있습니다. 먼저 빨강을 생각해봅시다. 빨강은 정지와 위험의 색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빨간 신호등은 멈춰라를 의미합니다. 만약 교차로를 빨간색으로 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건다 하는 심리적 거부감을 느낍니다.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노랑은 어떨까요? 노랑도 이미 도로에서 의미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선, 주차 금지선, 각종 경고선들이 대부분 노란색입니다. 만약 교차로를 노랑으로 칠하면 기존 선들과 혼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자들은 이게 분기점을 나타내는 건가? 아니면 주차 금지 구간인가? 라고 헷갈릴 수 있죠. 파랑은 어떨까요? 파랑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특정 차량 전용 구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파랑의 더 큰 문제는 야간 시인성입니다. 밤에 차의 헤드라이트가 파란색 아스팔트에 비치면 색깔이 불명확해집니다. 반사 각도에 따라 검정색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초록은 자연의 색입니다. 잔디, 숲, 녹지를 나타냅니다. 도시 도로가 초록색이라면 운전자들은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도로인가? 아니면 공원인가? 특히 계절에 따라 실제 초목의 초록색과 도로의 초록색이 섞여서 보이면 시각적 신호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배제 과정을 거치다 보니 남은 색은 핑크색이었습니다. 핑크색은 도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색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핑크 특수 구간 주의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색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핑크색은 흥미로운 효과를 가집니다.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과도한 긴장을 완화하고 동시에 집중도를 높입니다. 빨강처럼 과도한 경고색이 아니면서도 시각적으로 충분히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이죠. 밤에도 헤드라이트 반사가 명확하고 날씨 변화에도 색이 변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핑크색은 과학적, 심리학적, 실용적 이유로 선택된 색이었습니다. 결코 유치한 선택이 아니라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2017년 후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유튜버와 블로거들의 반응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오마이갓, 이게 뭐야? 도로가 핑크색이라니? 이건 마치 5살짜리 어린이 교통공원 같은데 한국 정부가 도로를 아이들용 장난감처럼 만들어버렸네. 이 색깔 때문에 운전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처음에 핑크색 도로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차를 타고 도로를 주행해보자 반응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미국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실제로 운전해보니 어라? 길 찾기가 너무 쉬운데. 또 다른 유럽 블로거는 이 색이 없었으면 내가 3번은 더 틀렸을 거야. 어디서 갈라지는지 정말 한눈에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들이나 한국을 처음 방문한 관광객, 유학생, 주재원들 사이에서 호평이 나왔습니다. 복잡한 도로에서 이 핑크색 구간이 분기점이구나. 지금 주의해서 운전해야겠다는 신호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을 확률이 급감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 없이도 도로 구조를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진 것이죠. 한 블로거는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국의 핑크색 도로는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가장 영리한 설계라는 걸 깨달았다. 심플하면서도 효과적이다. 이 게시물은 수십만 개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잡아봤나? 라는 세계적 반성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핑크색 도로가 적용된 지역에서는 분기점 5인 진입 사고가 23%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이는 매년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차로 추돌 사고는 18% 감소했습니다. 특히 좌회전과 직진 차량의 충돌 사고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운전자들이 시각적으로 여기는 조심해야 할 곳이구나라는 신호를 더 빨리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진로 변경 중 발생하는 미세 추돌 사고는 15% 감소했습니다. 운전자들이 더 여유를 가지고 차선을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효과가 지역, 운전자 연령,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즉, 이것은 특정 집단에만 해당하는 효과가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단순한 색칠이 이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에 우리도 놀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2019년 국제교통안전학술지에 게재되었고 논문 제목은 색채 기반 시각적 신호가 교차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해외 교통 전문가들도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 접근 페인트로 도시의 안전성을 높이다. 저비용 고효율 도로 안전 개선, 기법 등의 논문들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도시들이 한국의 벤치마킹을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유럽의 런던, 암스테르담, 심지어 일본의 도쿄까지 우리도 한국 방식을 도입하고 싶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한국의 컬러도로 아이디어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미국은 2021년 처음으로 로스앤젤레스의 세계 교차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곧바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들이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30개 이상의 도시가 핑크색 도로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유럽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은 2022년부터 런던 브리지 주변의 복합 교차로를 핑크색으로 칠했고 사고가 25% 감소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 스톡홀름도 뒤를 따랐습니다. 동남아시아도 급속도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 한국 방식의 컬러도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저비용으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매력적입니다. 국제도로교통기구 IRT는 2023년 한국의 컬러도로를 21세기 도시 교통혁신의 모범 사례로 지정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유치한 도로가 아니라 전 세계의 표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 기술을 국제 특허로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발명가를 넘어 교통기술의 리더라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의 도로는 여전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은 더 이상 유치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어떤 색을 추가로 도입할 것인가? 다른 분야에는 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발전적 토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의 교통 전문가, 도로, 설계자, 도시 계획가들이 수십 년을 고민해도 못 풀었던 문제를 한국은 어떻게 풀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고방식, 교차로 사고를 줄이려면 도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할 수 없다. 한국식 사고방식,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뭐지? 시각적 신호가 부족하니까다. 그럼 색깔을 칠하면 어떨까? 해보자.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과 한국식 사고의 강점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가장 단순한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능력, 비용 대비 최대의 효과를 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시행하는 실행력. 오늘날 만약 어떤 나라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처음엔 비웃음을 받지만 결과가 좋다면 선진국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하면 일단 의심하지 말자. 아마 뭔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바꾼 나라. 단순함으로 복잡함을 이겨낸 나라. 우리 세대가 만들어온 이 나라의 기술과 창의성, 그리고 실행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채널을 통해 전 세계가 간과했던 한국의 진짜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기술과 혁신들을 함께 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